법정 구속에 하얗게 질려버린 김경수. 이현주 의원, JTBC 법적 대응 입장에 작심 비판.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완 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고 여론을 왜곡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행위를 선거 목적 거래라고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줄곧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거짓말로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선고에서 김경수 지사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 서비스 업무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 오사카 종영사직을 제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취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어 상호 도움을 주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면서 김경수 지사는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선고 공판 직전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한 이후 얼굴에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린 모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차례로 퇴정한 뒤에도 김경수 지사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앞서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릴 때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거나 이따금 고개를 돌려 법대를 쳐다보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지사를 구속하겠다고 결정하자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며 특검을 특검하자 불쌍해서 어떻게 해 재판이 잘못됐다고 고함치는 지지자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방청객은 꼴 좋다. 국가 배상 어떻게 할 거냐. 대선 무효다라고 소리치다가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견뎌서 이겨내다오라며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 전 실장은 1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임종석의 어이상실한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자들은 아직도 운동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명백한 범법 행위조차도 서로 옹호한다. 국민이 참으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집단이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 가진 문화민족인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인격적 수준도 그렇고 정치적 함량도 그렇고 국가 경영 능력도 그렇고 전 영역에서 믿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 함정은 능력 없는 집단도 표만 더 얻으면 지배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막무가내로 행사하여 정상적인 국가의 틀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이다. 데모와 선동꾼으로 구성된 권력층에 의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로 인하여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법도 무시하고 오직 촛불교주의 뜻과 말이 법이 되는 무법의 시대를 살고 있다. 김경수의 불법 선거운동을 정의로 포장하는 이 불안당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는 참으로 서글퍼진다라고 좌파 세력들의 일그러진 법적 마인드를 힐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충격을 넘어 패닉 상태에 놓인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추악한 이중성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 개입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반긴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보직을 지적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면서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을 두고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발 반성부터 하라고 hir난했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기기로 넘어갔으니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저 우기기의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라며 물론 민주당식 논리대로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석희 대표이사와 관련된 루머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JTBC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1월 30일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석희 동승자라는 안나경 앵커 루머에 대해 JTBC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저는 손석희 사장이나 JTBC의 언론사, 언론인으로서의 태도나 역할, 자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그들 사생활이나 그 별의별 루머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며 그런데 앵커 개인의 루머 문제에 왜 회사가 나서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 배임 문제는 앞장서서 비판하는 방송사가 스스로의 문제에 그렇게 관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에게 루머가 나면 기획사가 대응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나경 앵커가 그런 연예인도 아니고 JTBC가 안 앵커의 기획사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라며 구루머가 안 앵커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일도 아니고 사생활 영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왜 회사가 개입합니까? 회사는 단지 그 분쟁 관련 법적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사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괜한 일에 회사가 엮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을 그을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또 만일 그 루머의 또 다른 당시자인 손 사장이 직접 또는 간접 안나경 앵커를 회사 차원에서 보호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혹은 그런 지시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혹은 계속 묵인한다면 그런 결정이 안 앵커의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손 사장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평소 그렇게 재벌 기업들이 회사 재산이나 조직을 사적 용도로 전용하는 걸 비판하는 데 앞장섰는데요.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세력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건가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부에서도 문제의식 있는 제대로 된 분도 계실 텐데 JTBC가 손석희 사장의 1인 지배 상태인지 중이 제 머리 깎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서서 몇 마디 했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손 사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4월 16일 밤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동승자가 하차하는 걸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의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사장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손 사장은 23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공터에서 운전할 때도 동승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8차례 했습니다. 접촉 사고 직후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A씨가 손 사장의 차량을 쫓아가 트렁크를 강하게 두드렸지만 손 사장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는 것입니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A씨가 2km 넘게 손 사장을 추격했다고 말하자 손 사장은 몰랐다. 제가 사실은 용변이 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와 손석희 녹취록 중 일부 내용입니다. 손석희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차에서 내린 사람이 없음을 확답받고 싶어하며 심지어 대화 중 법적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그
그놈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글쎄, 뭐,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하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같이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경찰. 제가 잘못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큰 길가에서 누가 그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래요? 뭐, 그러면, 없나 보죠.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네. 한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네.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떠났고 나중에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 사이에 뭐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 사이에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예, 예. 근데,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후진으로 나가는데,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예.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예,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가 비포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소피가 좀 마려가지고 급히 떠났거든요. 한편 김세의 MBC 전 기자의 가로 세로 연구소는 손석희가 주차한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을 찾아 현장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물티슈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영님, 노성영님, 내로남불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